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셋째 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서 저한테 과제물로 제출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잘 써보는 좀 기존에 썼던 것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제시해주는 그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고 새롭게 작성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 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저의 이메일로 여러분 이메일 다 아시죠? 이메일 벌써 보내셨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이번 학기 마칠 때 또는 10월이나 11월 되면 이제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 소개서를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로 좋은 회사들의 입사 원서를 낼 때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적에요. 좋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바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소재죠, 그죠? 그의 소재를 자기를 소개하는 그 아주 중요한 소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내는 그런 내용,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 반면에, 저는 내가 지원하는 어떤 목적과 회사의 그 종류에 따라서 약간 변화를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작성을 할 적에 비중이 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를 좀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택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의 발단에서부터 결과까지 잘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읽는 그 인사 담당자들이 좀 뭐라 그러죠? 집중해서 그것을 읽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각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자신의 장점을 간단히 한두 문장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냥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PR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략히 정리하고요. 사례를 설명한 한 문장, 진행 중 어려움을 표현하는 한 문장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한 두세 문장을 쓰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 부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로부터 나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할 적에는요.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기 위한 에피소드의 타당성과 잘 보세요. 여기에 팩트를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타당성 내가 이러한 것들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독자로부터 저 담당자로부터 어떻게 설득을 시키는가 충분히 설득이 되겠나? 이게 내가 충분히 어필이 돼가지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륜이 있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지오래가 있는 선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창조 일자리 센터에 가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컨설턴트들이 있죠. 그런 분에게 자기소개서를 분명히 검토를 부탁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소개서가 아주 탄탄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써가지고는 검토해가지고는 그의 퀄리티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좋은 에피소드를 이끌어낼 건가 보십시다. 활용어 이해 예를 들어서 1 있습니다. 대학 시절 지역신문사에 의하면서 매사에 책임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순발력 체계가 원만한 대인관계가 강점인 홍길동입니다. 딱 해놓고요. 아까 또 설명을 하고 느낀 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어떤 부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속에서가 퀄리티가 있는가. 그 다음에요, 항목별 작성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빠질 수가 없는 게 성장 과정이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가, 아니면은 나는 뭐 화목한 환경에 있었다, 부드러운 환경에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맞추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원자에 대해서 여러분 기업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인성에 관심이 있어요. 인성에.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나는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백그라운드를 깔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맞춰야 써야 된다. 환경보다도. 그래서 성장 과정의 작성 요령을 보면은 전체 자기소개서의 20% 정도 규정을 두고 작성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원자 자체의 가치관, 이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이것들을 좀 정말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 성장 과정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에 형성되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그걸 지원하고 내가 참 입사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지원 분야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겠다. 그 다음에요, 성격의 장단점. 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사례나 경험들을 들어서 자기소개서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으로나 약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참 잘 몰라요, 사람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지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의외로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주위로부터 한번 물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나쁜 것 같은 경우도 두세 가지씩은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진실되게 보이죠. 또 그럴 적에 이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뜻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세심하고 배려심이 있다, 그렇게 쓰는 게 더 어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되 과장은 건물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면접을 보면은 거의 또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솔직하게 기술화되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선 의지를, 내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해 왔고 앞으로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든지, 또 여기서 말했듯이 긍정적인 단어로 포장을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대부분이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 학교 생활, 그 다음에 또 회사를 옮길 때 또 과거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핵심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볼 때는요, 이런 생활들이 거기에 지원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루었던 그런 경험이나 얘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면 한 40-50%에서 50-60%는 여기가 굉장히 집중해서 읽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에서는요, 특히 뭐라 합니까? 지원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전공인가 아닌가? 전공이라면 쓸 게 좀 있겠다, 그죠? 그 다음 동아리 활동.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동아리 활동은 분명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저는 교과 활동만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떤 교육 경험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공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면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히 기술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임 직장이 있었다면요, 내가 거기서 담당했던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해외 연수도 가는데요, 연수 중에서 배운 점들, 그 다음에 성취 경험 이것들을 좀 두리뭉실하게 말고요, 좀 자세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해외 연수를 형식적으로 다녀오면 안 되죠. 거기 가서 치열하게 뭔가를 해올 때 여러분들 뇌리에 깊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글로 옮기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아무데나 넣어본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원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느끼기 써야 되겠죠. 경영 이념이나 우리 기업의 경영 이념의 창업 정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못 하더라도 외워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들을 면접 볼 때 분명히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까지 준비하면 좋겠는데, 회사가 주력하는 프로젝트나 관심이 있는 어떤 정보,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가 수집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는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달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한 개 작성해놓고 그냥 별로 안 바꾸고 그냥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렇게 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자의 그 관심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관 동기가 주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무조건 뽑아주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 전공과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기술해서 그 독자가, 그러니까 저 인사 담당자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인데요, 시간적으로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평소에 내가 글을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아티클을 읽으면서 좀 문구나 좋은 문구나 소재가 떠오르면 적어놔야 돼요. 메모로.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기하기도요, 내가 이거를 쓰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잘 요리를 해서 또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 써요. 그 다음에 문장은 호흡에 맞추어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읽은 사람들이 읽을 때 숨이 차거나 있잖아요. 맥이 끊이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긴 문장을 읽는다든지 이러면 뭐 숨이 차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짧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작성 후에 소리 내어서 여러분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니면은 가족들이나 동료들 앞에서 자꾸 읽어보면서 고쳐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고친다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요, 두괄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두괄식으로 구성해야 된다. 저번에 우리 두괄식 배웠죠, 그죠? 그래서 문단의 첫머리에 자신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맥시멈 2장. 뭐 3장까지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2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차별적인 문장으로 작성해봐야 됩니다. 차별적인 문장을 작성하려면 차별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계획성과 창의력을 가진 보좌관 역할의 적임자입니다. 이게 참 문단 앞에 이러한 카피라이트, 소제목을 잘 작성을 해서 정말 눈에 딱 들어오게끔 23페이지 가보면은 그런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초적인 실수. 이게 진짜 피해야 됩니다.
회사 이름을 뭐 여러 개 지원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과 어떤 요구하는 글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건데 놓쳐버린다. 이러면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오자나 소가, 틀의 용어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공식적인 저희들은 소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주로 잘 틀리는 그런 오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죠? 든지는 뭐가 맞을까요? 뒤에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며칠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요 정말 오자 많아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꼭 교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농협에 지원한 사람의 얘입니다. 이게 성장과정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그 문장이 있죠. 그죠? 약속의 소중함을 일찍 깨우쳤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이 많은 글들이 읽을 건데 이러한 문장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향을 받겠죠. 그죠?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왜? 농협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계획성과 창의를 가지고 보장하는 역할의 책임자입니다. 이게 윗사람이 신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 사람 데려와서 일을 한번 써볼까? 일 한번 시켜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요. 생활 신조 및 인생 목표에 스스로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좀 맞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문장 한 개 쓰고요. 두 문장, 세 문장, 그죠? 네 문장. 제가 봐도 이거 보니까 꽤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문단 안에 서너 문장이 있으면서 한 문장이 두 줄을 안 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에요. 농협이다 보니까 지원 동기 및 포부에 뭐라 했습니까? 농업인의 동반자라고 딱 써놨죠. 그 다음 가부진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농협이라는 것을 기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 두 문장, 서너 문장, 맥시멈 5문장. 그리고 한 문장은 2줄 이상 잘 안 썼네요. 그 다음에요. 책에 나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R&D 맞죠? 이건 책에 대우종합기기가 나와 있네요. 현대모비스 R&D 시스템 설계 파트에 지원할 건데 그 다음에 성장과정 특이하다. 고기 잡는 법을 배운 가정교육이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정직 이런 거 많이 써요. 사실은.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가정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참 가정교육을 저렇게 잘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잘 이용해서 잘 끊으면서 집중하도록 다 해놨다. 그죠?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문단을 여러분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에서 5문장이면서 2줄 시켰네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볼게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열정이 있다. 장점이다. 그죠? 그래서 문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열정이 있는 것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타인을 존중하고 친화력이 강한 일꾼. 참 이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 친화력이 있어야지 아까 설계 파트에서 R&D 하려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했는데 자기가 이런 경진대회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안 하면 이거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동아리방에서 이걸 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아마 읽어보면은 배운 걸 어떻게 사용하고 의견이 달랐을 적에 친화력이 강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써져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포부가 보면은 소통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감성 엔지니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좋겠죠? 여러분들도 저렇게 쓰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맹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내야지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글을 써놓고 봐도 소설을 쓴 느낌을 받을 거야. 그래서 허구적인 내용들이 안 돼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요, ABS니 ESP니 뭐 에어대는 다 아는 분들이 이런 어떤 전공 용어,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모비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기의 기업 경영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키워드를 따와서 이러한 핵심 문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로 중요시 여긴다, 우리 기업. 그러니까 팀워크로 좋은 성과를 내는 엔지니어. 팀워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목적은요, 아직 졸업이 뭐 10개월 뭐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졸업을 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은 8개월이나 이때 어떤 걸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A4에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면 좋겠다. 폰트는 뭐 11이나 12 정도가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라고 하니까 페이지 맞추려고 폰트 13, 14를 쓰는데요. 좀 성의 없이 보이죠. 내가 글 쓸 게 없는데 그냥 2장은 채워야 되겠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폰트는 12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글쓰기와 발표하기 이걸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진짜 실용적인 그러한 강의로서 자기소개서를 제가 볼 적에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해 11월 달에 쓸 내용을 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써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머지 30%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원 동기라든지요,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여지가 있죠, 그죠? 이번 학기와 여름 방학 때 어떻게 또 잘 시간들을 활용을 잘해서 여러분 자기 소개서를 한 부분들을 좀 더 알차게 잘 채워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우리가 강의는 이 파워포인트는 많이 했지만은 이제 25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3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뭐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제가 이메일을 받아보면 너무 황당한 이메일이 많아요. 그냥 본문 한 개 없이 가제물 제출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요, 제목만 가제물 제출 이렇게 써놓고요, 본문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참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과연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런 이메일을 보내면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편지잖아요 사실은. 전자로 보낸다는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메일이 편지가 아니라 그냥 문서를 어태치해서 전달하는 도구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쉬운데 이메일 작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찬 내용들을 배우고요, 실제적으로 이메일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정말 아니면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직장 생활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해놓고 직장 생활을 하면 당장 잘할 수 있다.
참 쉽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는 가면은 여러분 아마 지적이나 혼 많이 낼 거예요. 왜요? 효율적으로 그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요. 학교는 영리단체가 아니죠. 근데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회사에 갈수록 어떤 선배는 보니까요, 외국계 회사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그 회사 안에서는 쓰는 이메일은 전부 다 영어로 써야 되더라고요. 참 좋은 회사니까 그렇겠죠, 그죠? 연봉도 많이 막 주고.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게요, 그 선배는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10년 뒤에나 8년 정도 뒤에 졸업하고 만났는데 그렇게 변해 있을 수 있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어도 잘하고요. 토익 점수도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850점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적어도 2년이나 한 번씩 성진이나 이런 걸 할지 토익 스코어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요구하니까 홈텀이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쨌든 이메일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기울여서 다음 시간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